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이제 기초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을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스티로폼 단열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비닐 같은 게 있죠? 이 비닐을 콘크리트 붓기 바로 전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 핑크색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비닐을 붙인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일단은 비닐부터 붙이게 치워 놓겠습니다. 지금 쏘고 있는 실리콘은 굳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굳는 실리콘을 쓰면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안 굳는 실리콘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닐을 콘크리트에다가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게 틈이 하나도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외부 벽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도 다 저 검정색 실리콘을 쏴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밑에서 오는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조가 시작하기 전에 차고 바닥을 평평하게 맞춰줄 건데요. 골조가 시작되고 지붕이 올라가면은 포크레인이 나중에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넣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미리 흙의 높이를 정확히 해놓으면은 나중에 차고 안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죠? 장비가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차고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콘크리트를 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콘크리트를 지금 부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땅을 그래도 다져 놓은 다음에 최대한 그 땅이 집안이 안정될 다음에 나중에 골조가 다 끝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는 편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만 하면은 상관없는데 자동차가 들어가야 될 차고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고 콘크리트 높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재면 돼요. 콘크리트 윗부분은 이미 수평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다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높이를 잰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콘크리트 윗부분에 맞춰서 높이를 재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차고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야 돼요. 차가 비를 맞고 차고에 들어가거나 아무튼 물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이 자연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게 경사를 줘야 돼요. 차고 뒷부분에는 약간 높이 표시를 하고 그리고 차고 문 있는 쪽은 좀 더 낮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렇게 모서리들을 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먹줄로 쭉 튕겨주면은 콘크리트 미장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인치 정도 높이 차를 뒀는데요.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반대쪽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콘크리트 높이를 표시를 해 뒀어요.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지하실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날인데요. 포크레인도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들어갈 부분인데 그새 많이 채워놨죠? 생각보다 흙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거기 기존에 있는 돌멩이를 쓴 것 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흙들을 주문을 해가지고 더 채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영장 밑부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흙이나 막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따로 흙을 주문해서 채워놓고 있는 중이고요. 안쪽에서는 콘크리트 미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장을 하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미장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미장도 각 부분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이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위에다가 바닥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맨들맨들하고 판판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고도 마찬가지고요. 드라이브웨이나 패디오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게 좀 미끄럼 방지식으로 오돌토돌하게 또 하는 편이에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날 날씨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콘크리트도 정말 빨리 굳는 것 같더라고요. 콘크리트 높이를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는 저기 보이는 선풍기 같이 생긴 게 있죠? 저거를 계속 콘크리트 윗부분에다가 눌러주면서 돌려줄 거예요. 저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콘크리트 바닥이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갔는데요. 남은 콘크리트를 저번에 붓다가 빠뜨린 곳이 있어요. 입구 현관 쪽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곳에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업자랑 나중에 되메오기를 한 다음에 다시 흙을 조금 파낸 다음에 패드를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지하실 바닥을 부을 때 같이 부으려고 했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양이 별로 안 돼서 남은 콘크리트로도 충분히 부을 수가 있었어요. 주변에 나무 같은 경우는 내일 굳으면은 떼어내고요. 그리고 흙으로 다시 덮어야겠죠. 저기 보이는 저 동그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덮을 거예요. 저 동그란 부분 위에 기둥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현관 지붕이 얹어질 거고요. 뒤쪽에 트럭은 계속해서 흙을 나르고 있네요. 자,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은 일을 다 끝내고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굳었나 한번 위로 걸어가 봤는데요. 사실 스크래치가 날까봐 엄청 조심조심 다녔어요. 지금 굳어서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아직도 콘크리트가 엄청 연한 상태예요. 수영장 기초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수영장 벽을 설치한 다음에 또 흙을 많이 채워 넣어줘야 돼요. 아직 흙 채우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날 현관에 콘크리트 부은 거에 나무를 띄어 내려 왔는데요. 이제 정말
골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골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작만 하면은 됩니다. 베이스먼트 바닥인데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초 파운데이션 월이 보이실 거예요.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저희가 기초할 때 따로 벽으로 더 태웠던 부분이에요. 저 벽이 이 집에 하중을 받는 무게를 지탱하는 벽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맨질맨질한 부분은 거실 공간이거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게를 받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뒷마당도 흙을 어느 정도 채워서 얼마나 공간이 나오는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됐네요.